이강민의 잡시사 10월호 7번째 페이지. 민족의 스승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 잡지사의 스승께서는 주기율표 속 원소 이야기를 반포하러 오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2주년 특집 때 입었던 요 실험실 가운을 앞으로 이 원소 오퍼너 타임인 주기율표 시간에 공식 유니폼으로 써보면 어떨까. 이걸 또 이제 버리자니 아깝고 묵혀넣자니 뭐 CBS에서 어디 딴 데 쓸 데도 없을 저희 것 같고. 재정에서는 네. 굉장히 좀 많이 투자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활용해야죠. 예, 원어타주 시간은 화이트 곽재식을 만나실 수 약간 있습니다. 좀 뭔가 주방장 같기도 한데요. 네, 다음 뭐 의사 선생님이냐고 물어보고. 뭐 어떻습니까? 네, 주방장 느낌. 자, 원소 오퍼너 타임인 주기율표 저희가 어느덧 39번째 원소까지. 이게 이제 세계 지상파 방송 사상에 이건 진짜 믿기지 않네요. 이건 이제 진짜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매회 이거 할 때마다 진짜. 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39번째까지 온 거는 진짜 제가 진짜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대단합니다 나온 진짜. 원소에. 네. 그래서 39번째 오늘의 원소는 어떤 원소인가요? 네, 오늘의 원소 이트리움입니다. 원소 기호로 사용할 때는 영문 알파벳으로 쓰면 Y 한 글자. 오랜만에 이제 외자로 원소 기호를 표현하는 그런 원소이지요. 오늘도 굉장히 생소한 원소인데. 생소한 원소지만 네. 이야기를 듣고 보시면 의외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래요?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기대된다. 네네. 근데 이트륨이 우리 한동안 좀 뜸했던 스웨덴이랑 연관이 있는 원소. 우리 주기율표를 좀 뜸하게 해서 그런데요. 사실 주기율표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항상 스웨덴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죠. 그렇구나. 예, 스웨덴 이트리움도 이제 스웨덴과 관련이 이제 깊은 원소인데요. 뭐 이런 이야기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이제 스칸디움 이후로 계속 스웨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괜히 우리가 물론 제가 좀 어떻게 스웨덴 대사관 쪽이 어떻게든지 좀 어필을 해가지고 특집 없어. 방송을 한번 따보려는 이런 욕심 아닌 욕심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스웨덴과 관련된 원소들이 좀 그 스칸디움 이후의 금속 원소들 중에서 좀 많은 편이고 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스웨덴이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된 게 이 나라 사람들이 공짜로 어느 날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 나라가 생길 때부터 부유하고 잘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18세기 19세기에 치열하게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지금 현재 기술 강국 제조업 강국으로 튼튼한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튼튼한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과학 기술을 잘 발전시킨 흔적이 이 주기율표 이곳저곳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특히 스웨덴은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네. 우리 제가 생각할 그 철강 산업 광산과 광산에서 캐내는 이 금속을 다루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편인 그런 나라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원소 오퍼너 타임인 주기율표 에피소드 중에 몇 개 꼽을 만한 걸작 에피소드로 생각이 되고 있는 네네. 우리 철편에서 말묘의 눈물. 말묘의 눈물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좀 감동적인 뭔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구성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편에서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스웨덴은 과거로부터 철강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한창 이런 철강과 관련된 기술 광물을 정제해 가지고 거기서 금속을 뽑아서 그걸 다른 철에 섞어 가지고 철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드는 기술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산업이 되게 튼튼해졌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많이 따라잡아 가지고 스웨덴은 이제 말매 같은 데는 조선 산업 같은 게 망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크레인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말매의 눈물이란 별명이 붙고 이런 이야기 그때 해 드렸었죠. 울산에 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스웨덴이 이렇게 철강 산업이 한창 급성장하던 시기 스웨덴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광물 속에 이런 게 들어있네. 이거를 잘 뽑아내가지고 금속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를 한창 스웨덴에서 많이 연구하던 그런 시기에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트륨이 그러니까 스웨덴이랑 관련이 있나 보네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발견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스웨덴에 보면 이테르비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동네가 있습니다. 어떤 광산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네. 이 이테르비에 강산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막 캐서 채굴이 돼서 판매가 되고 했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스웨덴 사람들이 한 18세기 말에 이테르비에서 좀 특이한 돌을 발견해가지고 우리 망가니즈 편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과학자께서 우리나라의 봉화에서 봉화에서 장군나이트 이런 돌을 발견했었던 장군봉에서 것처럼 스웨덴에서도 이테르비에서 특이한 돌을 발견해가지고 이테르비의 장군봉이 아니라 이테르비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테르바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근데 이 이테르바이트를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이테르바이트 또는 이테르바이트 옆에 있던 딴 돌에서 네. 새로운 원소가 여기에 섞여 있다라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네. 이테르비에서 발견된 이테르바이트라는 돌에서 나온 원소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트리움. 이트리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예. 이트리움 말고도 이 이테르비라는 마을의 이 이름에서 따온 그런 원소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딴 원소들도 막 발견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테르비움 말고도 테르비움이라는 것도 발견이 됐고요. 에르비움이라고도 발견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테르비움, 테르비움, 에르비움 다 이테르비라는 마을 이름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에 이제 영어식 발음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터비움, 터비움, 얼비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부르고 있죠. 그럼 총 4개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원소의 마을. 예. 어떻게 이 이테르비가 여기가 섬에 있는 섬마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약간 좀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 섬마을 선생님 약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이터뷰 피거지는 섬마을. 노래 참 좋아하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스톡홀름의 가지를 마오. 약간 이런 마을인데. 이 옷 입고 또 저러시니까 또 색다르네. 아,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이제 약간 이미자 선생님이 있다면 예. 스웨덴은 약간 이터비움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스웨덴에 있는 섬마을인데 희한하게도 이 마을에 이름을 딴 원소가 네. 이렇게 3개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여기가 약간 좀 원소의 섬. 이렇게 그러네. 부를 수 있는 이테르비 약간 그런 곳이죠. 아주 특이하고 좀 재미난. 제가 알기로 어떤 한 마을, 한 도시가 이렇게 원소 이름이 3개나 나온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데가 없을 거예요. 진짜 원소의 마을이네. 원소의 마을, 원소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조금 더 좀 범위를 넓혀보면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섬마을 선생님 노래 가사에는 사으렐란 가지를 마오 이건데 약간 이제 스톡홀름엘란 가지를 마오로 바꿔서 노래를 불렀었죠. 그렇지요. 스톡홀름의 이름을 따서 홀뮴이라는 원소 이름도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스칸디움 이야기할 때 스칸디나비아. 스칸디움 역시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에 있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스웨덴과 관련된 스웨덴의 뭐 여러 가지 지명 이런 것과 관련된 원소들이 한 이렇게 4-5개, 5-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웨덴이 얼마나 한때 이 화학 분야, 원소 분야, 광물 분야에서 되게 발전했던 것이냐. 우리 저기 게르마늄, 저마늄 편 하면서 게르마늄은 독일에서 독일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 저머니에서 따와서 저마늄, 게르마늄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렸고 우리 갈륨 같은 경우에 프랑스를 예전에 갈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따와가지고 이제 갈륨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리고 우리 마리아 스코프투스 퀴리 같은 경우에 자신의 고국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발견한 원소를 폴로늄. 폴란드 분이시니까 폴로늄이라는 이름 붙였다. 이런 식으로 보통 뭔가 나라 이름마다 원소가 하나 정도씩 있는데 웬만한 강대국이라고 해도 스웨덴이 이렇게 막 5-6개쯤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스웨덴이 한때 굉장히 뛰어난 과학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이야기겠죠. 다시 한번 연락해 볼까요, 대사관에? 저는 좀 같이 사실 저희가 한 번밖에 연락 안 해보긴 했어요. 조금 약간은 질척거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가? 이 정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테르비 마을에서 원소 말고도 굉장히 좀 가치 있는 것들이 발견되나 보네요. 이테르비 마을에서 이 이터비움 이 원소 말고도 이테리움 이 원소 말고도 다른 원소들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히토류도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토류라는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부르는 그런 원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소들 중에서 뭐 하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이터리움이고요. 이터리움 말고 다른 히토류로 분류되는 원소도 이 이테르비 마을에서 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테르비를 사실은 많이 생산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히토리오라는 이 원소들이 산업적으로 가치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희귀해서 히토리오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발견됐을 때만 해도 야, 생각보다 되게 드물다. 희귀한가? 라고 해서 rare earth metal이라고 해가지고 땅의 희귀한 원소 rare 드물다라고 해서 히토리우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희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저기 많이 있다라는 거지
어떤 뭐 석유나 석탄 이런 것처럼 한 군데에 모여 있는 데가 일단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산성 있게 채굴할 만한 데가 많지는 않은 대량 거예요. 생산이 어렵군요. 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또 조금은 희귀하죠. 더군다나 분리를 해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 돌 속에 박혀 있는 걸 뽑아내가지고 순수한 히토리움 물질 덩어리로 뽑아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뭐 희귀하긴 희귀하네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그렇게 굳어진 건데 애지간한 히토리움 원소 같은 경우에 뭐 다 금, 은 이런 것보다는 사실 흔합니다. 구리보다도 흔한 히토류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구리만 해도 뭐 구리 뭐 동전 뭐 이런 데 쓰는 거고 전선 이런 게 다 구리인데 구리 정도면 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리보다 흔한 히토류도 지구 전체에 있는 양으로 따지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여 있는 곳이 잘 없고 빼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로 가치가 있는 그런 물질로 많이 언급이 되는 편인데. 이태리비에서 발견이 되면서 뭐 이렇게 관심을 받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태리비에서 뭐 히토류가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히토류 광산으로 유명한 곳은 아니고 주로 히토류들은 뭐 이제 중국에서 많이 채굴이 되는 편이죠. 중국하고 일본이 그 센카쿠 열도라고 해가지고 일본 땅이라고 중국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섬이 있는데 남쪽에 섬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중국의 어선이 들어가가지고 조업을 하다가 일본 경찰 쪽이겠죠. 그쪽에 이렇게 한번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거기가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땅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 곳에 우리 어민이 갔는데 일본이 너희들이 왜 잡아가느냐라고 해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 충돌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2010년 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식으로 두 나라 사이에 좀 대결을 하다가 중국에서 어떤 조치를 뭐 직접적 조치라는 이야기도 있고 티는 안 냈지만 사실은 그게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지만 많이 도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중국이 일본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의 여러 가지 전자산업에 꼭 필요한 일본의 여러 가지 산업계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면서 없으면 안 되는 이 히토리라는 물질을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일본으로 안 팔기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때 당시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결국은 일본이 중국한테 굉장히 저자세로 나와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아 그래요? 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일본에서는 그때 일본의 과학기술인들이 꿋꿋하게 여러 가지로 딴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기술적으로 극복을 했다는 쪽의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타격은 있었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이미 사용하고 버린 그 쓰레기 더미, 전자제품 쓰레기 이런 데서 들어있는 히토류를 도로 재추출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기술 뭐 이런 것도 많이 개발했고요. 중국산 히토류가 아니라 다른 나라산 히토류를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정제를 해가지고 중국산에 걸맞는 품질을 한번 맞춰보겠다 이런 시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산업계 같은 경우에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그 이후로 꽤 낮췄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히토류라는 원소가 뭐 이게 사실은 산업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좀 뭘 그래서 히토류 뭐가 히토류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히토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터리움하고 비슷한 게 히토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터리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토류의 약간 중심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싸웠다는. 우리나라도 전자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히토류를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산업 분야가 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히토류 수급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가끔가다 정부에서 막 그런 거 발표할 때 있습니다. 이번 달 히토류 수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발표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는 그렇게 중국하고 일본처럼 크게 대립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는 안 시달렸던 것인데 그래도 우리도 되게 고민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많은 그 히토류가 뭐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터리움하고 비슷한 게 히토류다라고 보시면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비슷한 원소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로줄로 같은 줄에 있는 게 비슷한 원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터리움을 중심으로 한 칸 위에 있는 원소, 한 칸 밑에 있는 원소, 요것들이 히토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터리움이 39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터리움 바로 위칸에 스칸듐이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스칸듐을 히토리로 분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터리움 바로 아래 칸에는 아무것도 없죠. 비어있는데? 네, 그래서 주기율표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대된다라고 하지만 저렇게 그게 항상 한 두 줄쯤 반복되다 보면 규칙이 깨져요. 항상. 예. 네, 그게 이제 주기율표의 좀 엉성한 부분인데 예. 뭐 자연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사람이 만든 것처럼 예, 그게 인위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이터리움 바로 아래 칸에는 칸이 약간 비어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거기에 란탄족이라고 해가지고 예. 란탄부터 시작되는 다른 원소들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한 칸에 다 몰려가지고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57번부터 71번까지의 원소들을 란탄아이즈라고 해가지고 란탄족이라고 하는데 예. 저 원소들이 다 싸잡아가지고 이터리움 바로 밑에 있다라고 치고 예, 주기율표를 보는 겁니다. 아, 쟤네가 저 칸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아, 그거구나. 57번 칸에 57번부터 71번까지가 다 색깔이 몰려서 대응되네.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게 조금 억지스럽죠. 예, 그렇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다 싸잡아서 히토류. 히토류라고 부르면 이터리움 위에 있는 거 하나 스칸듐하고 네. 이터리움 밑에 있는 란탄족들, 그것들을 싸잡아가지고 히토류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히토류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근데 실제로 산업적으로는 뭐 약간 성질이 비슷해가지고 좀 쓰기가 비슷한 것들끼리 좀 모아가지고 야 이거는 그리고 히토류라고 하지만 이거 별로 쓰지도 않는데 이건 히토류를 부르지 말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히토류를 치고 안 치고는 조금 달라지는 게 또 있긴 조금 있는데 애매하네. 대체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터리움이 맞나요? 이트리움이 맞나요? 오늘 이터리움으로 하죠. 이터리움으로 갈까요? 네, 통일하겠습니다. 이트리움으로 할까요? 이트리움으로 하죠. 이트리움으로. 이트리움으로 하죠. 네, 둘 다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트리움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트리움. 예. 이트리움 우리 일상 어디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까요, 작가님? 이트리움 일단은 뭐 일상에서 하나 좀 가깝게 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 예. 우리 주기율표 시간에 예.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인생을 밟고 있는 꿀팁 같은 거 가끔씩 좀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플러팅. 이런 거 하고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삼엽충에 뭐 이런 거 가끔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멍게 색소 같아. 그런 거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제가 오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것도 받아 적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받아 쓰세요. 이거 그래요? 이번 거 진짜 대단합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또 해볼까? 속는 셈 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진심으로 백방이다 받아들여야 이거. 돼요. 이거 진짜 대단해요. 이거 들어보시면. 호감 있는 이성한테 쓰는 그렇습니다. 말인가요? 약간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됐으면 망하고요. 예. 약간 썸 정도 관계. 괜찮은 듯한 느낌인데 네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쓸 수 있는 좋습니다. 겁니다. 그때는 뭐 제가 보기에는 쓰면 이거 훌륭합니다. 오케이. 이런 대사 치는 거예요. 네. 나 요즘 되게 좋아지는 원소가 있어. 나 요즘 되게 좋아지는 원소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무슨 원소를 좋아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나는 요즘 이트리움, 산소, 우라늄이 너무 좋아. 아니, 이트리움, 산소, 우라늄이 정말 요즘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 같아. 이트리움, 라고 산소, 이야기를 하는 우라늄.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왜 좋다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잡지사 이런 주기율표 관련된 걸 보다가 아니면 저처럼 주기율표 앱을 깔아놓고 할 일 없을 때마다 한 번씩 보는 사람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트리움이 원소 기호로 아까 뭐라 그랬죠? Y라 그랬죠. 예. 산소가 원소 기호로 뭡니까? O. 네. 우라늄이 원소 기호가 뭘까요? U인가요? YOU. Y-O-U. 라는 뜻이죠. 당신이라는 뜻이죠. 요즘 요거 괜찮다. YOU가 이트리움, 산소, 가장 좋다. 우라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야,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네. 근데 이런 팁은 역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항상 요걸 썼는데 반응이 안 좋다? 그건 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착각이었다. 검증될 수 있는 거죠. 검증. 이거 이렇게 서늘하지? 역으로도 쓸 수 있는 이렇게 서늘하지? 이거 곽재 씨가 엉뚱한 거 알려주잖아. 그게 아닙니다. 썸 판독기다. 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좋아요. 이거 써보면 예전엔 좀 이상했나요? 예전에는 실전에선 내키지가 않았는데. 괜찮았는데. 자, 일단 예. 이트리움.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조사해 보시는 분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양배추에 이트리움이 왠지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한번 검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이트리움을 뭐 사람이 뭐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트리움이 양배추가 들어있으면 뭐 무슨 뭐 어떤 뭐 특이한 작용을 한다 이런 게 밝혀진 것도 없고요. 하다 보니까
딴 그런 식재료에 비해서 양배추에 이상하게 이트륨이 약간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경향이 있기는 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썸인 줄 알았는데 와이어 던졌다가 실패했다라고 하면 약간 양배추 드시면서 좀 쓸쓸해하셔도 되겠죠. 아 이거 양배추 좀 더 기분 좋게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네. 쓸쓸해하셔도 되겠죠. 예. 그거 말고 이트륨을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이트륨이란 이름이 좀 드러나 있는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는 뭐가 있냐면. 네네. YAG 레이저, 흔히 야그 레이저라고 업계에서 많이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레이저 중에서 야그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야그 레이저. 뭔가 모선도선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은 그런 레이저죠, 그죠? YAG 레이저인데 예. 여기서 Y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트륨이고요. 예. A는 이제 알루미늄의 약자 앞자리를 따가지고 A라고 하고 있고요. 네. G는 가닛이라고 하는데 이 가닛 보석 이름이죠. 그 뭐죠? 탄생석 이런 거 따질 때 아마 1월에 탄생석이 가닛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구나. 예. 예, 가닛 같은 경우에 뭐 가닛 자체 성분은 뭐 그렇게 대단한 성분은 아닙니다. 뭐 규소, 산소, 철, 마그네슘 이런 게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닛은 사실은 원소 단위로 쪼개보면 더 세세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규소가 S고 산소가 O고 철이 F2고 마그네슘 Mg고 뭐 이런 거 다 하면 야그 레이저가 아니라 뭐 여소 에펙 레이저 이렇게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런 거 평소에 좀 해보지 좀 마세요. 예, 그래서 가닛은 그냥 예. 통으로 가닛으로 묶어가지고 알파벳 G로 써가지고 좋다. 예, 이트륨, 알루미늄, 가닛을 사용하는 레이저를 흔히 YAG 레이저라고 쓰고 네. 그거를 이제 야그 레이저라는 발음으로 많이 부르는데 네.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되게 흔한 용도로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종류의 하나가 야그 레이저입니다. 뭐 어떤 데 쓰이나요? 일단 야그 레이저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YAG 이트륨, 알루미늄, 가닛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주요 부품으로 네. 사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레이저고요. 네. 이 레이저로 뭐 각각 별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하다못해 뭐 어떤 거 사용할 수 있냐면 무슨 뭐 레이저로 무슨 조명쇼 같은 거 할 때 있죠. 막 뭐 콘서트 같은 거 할 때나 뭐 화려하게 무슨 뭐 밤하늘에 뭐 너를 사랑해 이런 거 새겨가지고 보여주는 뭐 이런 쇼 같은 거 할 때 예. 그런 거 할 때도 좀 그 출력을 약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눈에는 잘 띄게 해가지고 야그 레이저 뭐 활용해가지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레이저로 뭘 정확하게 자른다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금속 같은 걸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네, 그쵸. 여러 가지 세밀하게 가공을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야그 레이저로 잘라가지고 가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무슨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정밀하게 가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야그 레이저로 깎아내가지고 뭐 활용한다 뭐 이럴 때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무슨 레이저 대공 무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론 같은 게 날아오면 격추하는 뭐 그런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실전 배치하는데 뭐 세계 최초인 것 같다 뭐 이런 거 기사로 많이 나온 적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무기로 사용하는 그 배치된 그 제품은 야그 레이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광섬유 레이저 종류를 사용하는 제품인 것 같은데 근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를 들면 미군 같은 데서 레이저 무기 같은 거 만들어서 시험을 할 때 네. 이럴 때도 야그 레이저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뭐 그런 거 있죠. 폭탄 같은 거 떨어뜨리는데 레이저 유도 폭탄 LGB라고 하는 그런 폭탄 떨어뜨릴 때 보면 네. 폭탄을 떨어뜨리면 거기에 유도 장치가 있어가지고 예. 원하는 지점을 표시를 하면 네. 그 표시 지점으로 정확하게 가가지고 찾아가죠. 떨어지는 네. 폭탄 그런 거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네. 그 저기 뭐죠? 그 탑건 새로 나온 탑건 매버릭 거기서 보면 그 LGB 레이저 유도 폭탄이 나오죠. 그래서 그 폭탄을 유도하는 장치로 계속 그거를 유도를 하고 있으면서 네네. 폭탄을 떨어뜨려야지 그 폭탄이 그 위치로 정확하게 떨어져서 명중을 시켜서 뭐 적의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막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럴 때 폭탄을 여기로 떨어져라라고 방향을 알려주는 거를 보통 레이저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폭탄이 떨어져주면 좋겠다고 레이저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 쪼이고 있으면 찍어줘. 예. 찍어주고 있으면 거기로 폭탄이 가서 떨어지는 건데 예. 그때도 야그 레이저 사용하는 경우가 이 이트륨 사용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 저 일상생활 정말 뭐 광고 문구 이런 데서 자주 보실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예.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 안과 같은 데 가도 진료할 때 쓰는 레이저로도 야그 레이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라식 수술 이런 것도. 라식 수술은 야그 레이저로 하는 경우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라식 레이저 수술은 시술 이런 거 피부. 라식 수술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나왔었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예. 아르곤 같은 거 이용하는 그런 엑시머 레이저 종류 뭐 이런 거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야그 레이저는 이제 주로 말씀하신 대로 피부 시술 뭐 무슨 뭐 피부에 검버섯이 들었는데 뭐 그거를 색을 빼내겠다 뭐 아니면 뭐 피부에 뭐가 검은죽죽하게 났는데 그걸 없애는 뭐 시술을 한다 혹은 뭐 좀 더 약간 더 약하게 해가지고 피부에 어떤 그런
색깔이나 어떤 느낌을 질감을 좀 더 곱게 하기 위해서 예. 요즘은 약간 거의 가정용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직 뭐 양산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집에다 놓고 이제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예. 야그레이저가 팍팍 나와가지고 예. 피부에 약간 색소 같은 거 낀 거를 다 없애준다. 아 정말요? 예, 뭐 그런 식의 제품도 있고 예. 아까 뭐 라식 수술에 쓰는 사례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긴 한데 예. 비슷하게 안과 치료 같은 거 용도로 정말로 뭐를 깎아내고 뭘 지지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백내장 수술 같은 거 한 다음에 어떤 뭐 부작용 같은 거 생기면 치료할 때나 아니면 뭐 그런 안과 수술할 때 이럴 때 야그레이저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경우 있고요. 네. 뭐 사마귀 같은 거 생겼을 때 사마귀 같은 거 뭐 이렇게 잘라내고 어쩌고 뭐 없애고 뭐 이런 거 할 때 역시 야그레이저로 수술하는 경우 있고 야그레이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이트리움하고 같이 다른 이 히토류 원소에 속하는 네오디뷴이라는 것도 같이 쓰는 경우 있거든요. 네. 네오디뷴 이게 원소 기호가 ND이기 때문에 네. 그 NDYAG 레이저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경우에 흔히 이제 뭐 약간 ND 이거는 ND라고 그냥 읽더라고요. 엔디야그 발음하기가 쉽지 엔디야그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엔디야그. 엔디 야그레이저 이런 식으로 많이 업계에서 읽습니다. 예. 엔디 야그레이저도 야그레이저의 약간 일종 비슷하게 의료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약간 우리의 피부를 좀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그러네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애용하는 레이저에 이 이트리움이 굉장히 많이 문신도 들어간다. 지워주나 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야그레이저인데 또 이번 주부터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씩 발표되고 있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야그레이저가 노벨상 수상에 큰 기여를 한 적도 있나요? 작년이죠.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아토초 펄스 레이저라는 거를 개발하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아토초? 네, 아토초라는 건 굉장히 짧은 순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네. 우리가 미터보다 1000분의 1 정도 작은 단위를 미터법에서는 밀리미터라고 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초에 1000분의 1초를 밀리초라고 하겠죠. 밀리세컨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밀리미터보다 1000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고요. 마이크로미터에 1000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나노미터라고 하고 나노미터에 1000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피코미터, 피코미터에 1000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fem토미터라고 하고 fem토미터에 1000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아토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자. 천조분의 1이 fem토고요. 네. 천조분의 1에서 다시 1000분의 1이 아토니까 천조 다음이 뭐지? 네, 천조 다음이 경이죠. 경. 우리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십경, 십경, 백경. 백경분의 1이 아토예요. 그래서 백경분의 1초가 1아토초인데 엄청 짧은 초네. 1아토초 단위로 깜빡할 수 있는 레이저가 아토초 레이저인데 이 아토초 레이저를 만들 때 야그레이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초창기 실험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깜빡이는 레이저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뭐 했습니까? 네. 이거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명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조명이 아주 빠르게 깜빡이면 약간 뭐 깜빡이 이렇게 더 리듬을 더 빠르게 맞출 수 있나? 아주 빠르게 깜빡이면 조명이 좀 천천히 들어왔다가 꺼지면 그만큼 카메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아시죠. 노출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1초 동안 노출을 했다가 빛을 밝혀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가 조명을 끄면 1초 동안 움직인 잔상 같은 게 막 다 함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잔상 같은 게 없이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그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을 최대한 잔상 없이 정확하게 포착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주 짧게 깜빡이는 조명을 깜빡하면서 촬영을 딱 하면 뭐 꼭 필름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감지기로 감지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감지를 해내는 방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빠른 움직임도 잔상 안 남게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더 빠르게 깜빡이는 펄스, 더 빠르게 깜빡이는 빛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아토초 펄스 레이저를 개발한 것인데요. 이렇게 백경분의 1까지 되는 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봐야 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빨리 움직이는 것만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있겠죠. 백경분의 1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근데 그 의외로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 중에도 그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거를 봐야 될 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수소하는 시간, 헬륨하는 시간, 원소의 주기율표 하는 시간은 초기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물질이 반응을 잘 일으키고 어떤 물질이 반응을 잘 안 일으키고 하는 거는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뭐가 주도한다라고 전자가 주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모든 원소, 모든 원자, 모든 물질 속에는 항상 그 안에서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자가 돌아다니다가 자꾸 잘 떨어져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딱 옆에 있는 전자를 자꾸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예. 그 물질은 자꾸 변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뭐 불타거나 사가 없어지거나 뭐 굳어지거나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네. 헬륨처럼 그런 일 없이 항상 움직이던 방식 그대로 계속 묵묵히 정확하게 움직이던 대로만 꾸준히 움직이고 있으면 아무 변화 없이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고 전자에 의해서 다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자가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속도가 네. 대충 뭐 시속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엄청 빠르긴 할 텐데 네. 좀 넉넉히 잡아서 한 100억 시속 100억 킬로미터. 100억은 너무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 네, 보통 수백만 킬로미터 정도로 보는 경우가 죄송합니다. 많습니다. 예, 예. 수백만에서 수천만 수백만. 정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한 700만, 800만 킬로미터, 시속 700만 킬로미터, 800만 킬로미터 정도로 야. 전자가 돌아다닙니다. 예. 근데 전자가 돌아다니는 영역이 네. 원자 하나 속에서 전자가 시속 700만 킬로미터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덩어리 같은 경우에 철덩어리를 잘게 갈고 자르고 해가지고 가장 작은 철 알갱이 하나를 끄잡아내면 그게 철 원자 하나거든요. 예, 예. 철 원자 하나의 크기가 대충 1000만분의 1mm 단위 정도입니다. 예. 엄청나게 작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전자 하나가 시속 700만 킬로미터, 800만 킬로로 돌아다니니까 네. 정말 아주 짧은 순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 전자가 움직이면서 옆으로 잘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실증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포착해야 되는구나. 움직임을 포착을 해내려면 이 백경분의 1초 단위로 깜빡이는 아토초 펄스 레이저 같은 거를 이용을 대단하다. 해가면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어.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네. 만들어낼 때 야그 레이저로 실험을 해가지고 이트리움을 이용하는 레이저로 실험을 해가지고 예.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뭐 크라우스 선생님, 릴리에 교수님, 뭐 예. 아고스티니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어. 아토초 레이저가 노벨상을 받은 야. 것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 얘기를 벌써 한번 끝인가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할 거 아직 많은데. 아 그러세요? 네. 그래도 어떡하지? 뭐, 예, 저희가 뭐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이트륨이 다른 물질과 섞이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뭐 네. 이트리움을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정말 간단하게 우리 공기 중에 흔히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이게 들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원소로 이제 산소 있지 않습니까? 산소. 예, 예, 산소. 산소하고 이트리움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당연히 이제 산화 이트리움이 됩니다. 이거를 YO 상태로만 써도 벌써 요가 되니까 우라늄만 있으면 되네요. 벌써 그리운 너라는 뜻이 되는데 하여튼 산화 이트리움 실제로 산화 이트리움은 뭐 Y2O3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네. 실제 산화 이트리움은 YO 이렇게 예쁘게 써지지는 않는데요. 거기를 태클 걸 이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섬 아니었구나. 네, 예. 헛물 켰구나. 김치국 마셨지. 좀 약간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예. 산화 이트리움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저기에 쓰이는 데가 많은데 네. 이게 좀 일단 뭐 쉽게는 열에 강한 재료입니다. 예, 뭐 이렇게 강도가 높지는 않은데요. 약간 이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바르면 약간 도자기 같은 이런 느낌 좀 나거든요. 예, 도자기라기면 돌 같은 느낌, 예. 돌 내지는 도자기 비슷한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그걸로 이렇게 코팅을 해주거나 좀 발라주면 열을 좀 잘 견디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는. 그리고 열 말고 플라즈마라는 물질을 좀 잘 견디게 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플라즈마. 예, 플라즈마가 뭐 플라즈마도 설명하면 좀 길지만 예. 뭐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 좋아요. 정말 뜨거운 기체 같은 건데 네. 전기를 띠고 있는 게 플라즈마다라고 하면 예. 대충 뭐 플라즈마가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우리 저기 네온 표현할 때 말씀드렸는데 네온 사인 안에 플라즈마라는 게 생겨가지고 빛을 낸다. 예. 형광등 안에도 플라즈마라는 게 잘 생긴다. 뭐 이런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텐데. 네네.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면 기체 같은 건데 전기를 좀 띠고 있는 거, 전기를 좀 띠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전기를 띠고 있는 거. 그게 플라즈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네, 플라즈마는 뜨거운 기체 같은 건데 전기도 띠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잘 일으켜요. 뜨겁기만 해도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데 네네네. 기체인 것만 해도 화학 반응을 좀 잘 일으킬 것 같은데 거기에 전기까지 띠고 있기 때문에 난리 나겠네. 전자 같은 거 더 잘 떼가거나 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즈마로 뭘 작업을 하면 뭐를 없애거나 뭐를 뭐 녹이거나 뭐를 뭐 깎아내거나 뭐를 뭐 이렇게 파괴하거나 이럴 때 좋습니다.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막 갉아먹고 아니면
아니면 뭐 변질시키고 이런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뭘 정밀 가공할 때 플라즈마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네. SF 영화 같은 데서는 무슨 뭐 플라즈마 포, 뭐 무슨 플라즈마 대포, 뭐 플라즈마 뭐 총 뭐 이런 네. 것도 뭐 나옵니다. 예. 아 우주에서 그냥 막 뭐 찌직 나가가지고. 뭐 근데 플라즈마 그렇게 생기기는 어려울 텐데 하여튼 SF 영화나 만화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플라즈마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학반을 잘 일으켜가지고 잘 변질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도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가공을 하거나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공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는 네.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플라즈마가 닿기만 해도 다 그렇게 뭐 녹거나 사가서 없어지기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물질만 딱 가공이 돼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총 같은 거를 진짜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플라즈마를 쏴가지고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네. 한 번 쏠 때마다 총 자체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가공을 잘 하려면 가공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은 잘 방어해 주는 것도 꼭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때 이 산화 이트리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산화 이트리움이 플라즈마도 잘 견디기 때문에 네. 열도 잘 견디고 플라즈마도 잘 견디는 편이라 가지고 반도체 공장 같이 이런 정밀 가공을 해야 되는 이런 공장에서 사용되고요. 예. 그냥 뭐 약간 무식하게 막 뜨거운 거를 잘 견뎌야 되는 이럴 때도 이 산화 이트리움 사용할 때가 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철소 같은 데 중에 제철소는 막 쇳물 녹이잖아요. 그죠? 엄청 뜨겁죠. 모든 제철소가 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주로 충청남도 당진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전기로 이용하는 제철소 같은 경우에 네. 그 쇳물 녹이는 그 장비로 쇳물 녹여서 막 작업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쇳물 녹이는 장비까지 녹으면 곤란하잖아요. 안 되죠, 너무 안 뜨거워가지고. 되죠. 네. 그럴 때 이 산화 이트리움 같은 걸로 코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예. 한다. 뭐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 로켓 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최근에 사용했고 제일 좋은 거. 우리 3차 발사까지 했고 내년 다누리. 아니 그거는 달 탐사 나로호.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죠. 누리호죠, 누리호. 아, 누리호.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누리호에서도 막 그 불 뿜으면서 날아가니까 얼마나 열이 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열을 견디기 위해서 코팅할 때 이 이트리움을 이용한 재료로 코팅을 하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열을 많이 견뎌야 되는 부품 같은 경우에 이트리움을 이용한 재료나 산화 이트리움으로 코팅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유약처럼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뭐 페인트로 칠하는 형식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장면 제가 보지를 못해서 장담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코팅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는 철 제품 같은 경우에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만들면 쇳물을 녹여가지고 철로 자동차를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 쇳물 녹일 때 이트리움 사용했을 거다. 내가 사용하는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그 반도체 만들 때 이트리움 쓰고 플라즈마 써가지고 만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아까 이트리움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많이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트리움을 정제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밀 산업 기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제품 만드는 능력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히토리를 사용해가지고 많이 제품 만드는 나라 일본에서 또 잘하는 편입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화 이트리움 같은 거 일본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오늘 수입해가지고 코팅하고 아니면 뭐 일본에 갖다 줘가지고 코팅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업체들이 일본 기술을 따라잡아가지고 우리도 이트리움 기술에서 좀 일본만큼 해보자라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정밀 산업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의 어느 섬마을에서 시작된 잘 들어보지도 못했을 Y라는 외자 원소 기호로 표시된 이 좀 낯선 원소가 사실은 우리 곁에 우리 산업에 하다못해 내 얼굴에 약간 검버섯 생기면 그 색소 침착한 거 지우는데도 여러모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하나 귀하지 않은 원소가 없네요. 야, 오늘 하나만 더를 안 하고도 원고를 다 훑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거의 한 시간은 근데 꽤 많이 지났군요. 서너 달 만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40분 안쪽으로 끄는 것도 오랜만이고 아주 알찬 시간을 보냈고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네요. 이트리움, 산소, 우라늄.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죠. 원소 오픈 타임 인식일표 39번째 원소 이트리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